후보자님, 예. 법관들 중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일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부 뭐 언론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로 말해야 되는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뭐 그거는 언론에 난 보도를 보고 직접 제가 그분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난 걸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일선 법관 중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증거로 말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예. 뭐 그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법관이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저는 개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관이 이념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편향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 예. 네. 그러나 판결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돈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후보자 돈 재산 아주 많으시던데 돈을 멀리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는 묻겠습니다. 법관이 기득권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후보자의 여러 가지 삶을 보면 기득권에 훨씬 가까우세요. 마지막에 법관이 정당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후보자 40년 동안 투표하셨는데요. 예. 어느 정당에는 투표하셨고 어느 정당에는 투표하지 않으신 걸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좀 바뀌셨나요? 아니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법관이 사람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법관이 대통령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요. 예. 삼권분립 사회에서 있을 수 없죠. 삼권분립 예. 국가에서 예.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편향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비밀 서약서는 누구한테 써주셨습니까? 용산의 그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도 안 만나시고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후보자를 지명했을까요? 뭘 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임자를 대법원적 후보자로 지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과정을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는지 공약도 발표하고 당내 토론회 경선 과정 공천을 받아서 또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됩니다. 또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을 하려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수백 명의 법조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후보자를 만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증 절차 거치셨습니까? 예, 검증 절차는 거쳤습니다. 검증 절차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비밀 서약을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그걸 깨들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비밀 서약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그 작성하신? 없습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가 더 우월하지요? 아니 개인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피의사실 공표죄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위법성 조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비밀서약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그 비밀서약 내용 중에 아니면 이번 지명 과정에서 약속을 사법부를 대통령의 뜻대로 내가 장악해서 인사는 이렇게 하고 재판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면서 우리 사법부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면 국민이 감동할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말씀을 좀 해보시죠.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제가 한 약속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비밀 서약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 누구랑 했는지 약속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법 비전과 철학을 뭘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후보자 답변 내용을 보면 특별히 준비된 게 많이 없으세요. 아까도 질문했더니 성평등 관련해서 특별히 뭐 생각한 건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이틀 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평범한 법관이라면 그동안 청문회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정도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자, 법관이 재판을 진보적으로 한다, 보수적으로 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법관이 재판을 진보적으로 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법관이 재판을 보수적으로 한다. 어떤 뜻입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뭐 기존 판례를 그냥 답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회 변화를 아주까지 판례가 없는 것을 네. 그대로 판례에 수용해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이런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둘 중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진보적은 의심입니다. 현재의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는 노력이지요. 특히 법관들은 개인의 불운이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대로 맡겨놓지 않고 사회가 구제해야 되는 부정의로 해석을 해서 이걸 공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진보적인 법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각자 능력껏 알아서 딛고 가시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게 가치가 들어갈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이라면 개인의 불운을 불행으로 남기지 않고 부정의로 바꾸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겠지요. 진보적으로 재판한다 문제되는 건 아니지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